흥부부부상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흥부부부상이라고 했으니까 흥부부부의 상, 모습. 흥부부부의 모습을 보여줄 건가 봐요. 여러분 이제 그 전래동화에 나오는 흥부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흥부부부가 제비다리를 고쳐주고 박씨를 하나 받아서 그 박씨에서 박을 타면 이렇게 금은보화가 나오고 이런 이야기. 그래서 흥부전이라는 소설을 모티프로 하여서 흥부전이라는 소재를 차용해서 이 시를 지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죠. 자, 시를 보니까 총 1, 2, 3년으로 되어 있네요. 자, 그럼 내용 읽어보도록 합시다. 1년 흥부부부가 박덩이를 사이하고 가르기 전에 건넨 웃음살을 헤아려 보라라고 명령하고 있어요. 그래서 명령적 어조를 보이고 있네요. 금이 문제다. 이제 문제리하고 묻는 의문형 문장 형태를 보이고 있죠. 하지만 실제로 이게 묻는 것인지 한번 봅시다. 황금 벼이석이 문제가 돼요? 라고 물어보는 거죠. 웃음의 물살이 반짝이며 정갈하던 그것이 확실히 문제다. 그러니까 금은 문제가 되지 않아. 황금도 문제가 되지 않아. 웃음의 물살이 반짝이며 깨끗하던 그것. 여기서 그것은 웃음의 물살이 반짝이며 정갈하던 그것이 문제다. 자, 그러면 황금과 벼이석은 문제가 되지 않고 웃음의 물살이 반짝이며 깨끗하던 것이 문제다라고 했으니까 문제인 것이 정말 어떤 문제, 프라블럼 그런 문제가 아니고 중요한 것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그러면 흥부부부가 박을 타려고 사이에 두고 막 가르려고 시작할 때 금은 문제가 되지 않고 황금은 문제가 되지 않아. 황금벼에서 문제가 아니고 뭐가 문제야? 그들이 주고받던 웃음의 물살이 문제야. 그러니까 화자가 이 시에서 하고 싶은 말은 뭐야? 금과 황금 벼이삭과 같은 무엇은 문제가 되지 않아요? 경제적 여건. 물질적인 것은 문제가 아니고 뭐가 문제야? 그들의 웃음살이 문제야. 그들의 웃음살이 중요하다고 말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물질적인 것보다 웃음의 물질의 반대가 뭡니까? 정신적인 것이 중요한데 이때 정신적인 것은 서로를 위로하던 서로에게 웃음을 건네는 것이니까 이 웃음을 건네는 것은 바로 서로를 위로하고 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정신적인 것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흥부 부부는 박덩이를 사이에 두고 박을 가르려고 하는데 돈, 이런 경제적인 것, 물질적인 것보다 서로를 위로하는 것이 위로하는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 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2열을 봅시다. 없는 떡방아 소리도 있는 듯이 드러내. 누가? 흥부 부부가. 자, 이들은 돈이 없기 때문에 떡방아 소리를 낼 수 없어. 떡을 만들어 먹을 수 없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있는 것처럼 없는데 있는 것처럼 손발 닿은 처지끼리, 손발 닿은이 아니고 다른, 손발이 닳았다 그러니까 형편이 매우 안 좋아. 즉 경제적으로 빈곤해. 그런 처지끼리 같이 웃어 비추던 거울면들아, 같이 웃어서 거울처럼 비추어주고 있대요. 그러니까 일련의 내용과 똑같은 거죠. 그죠? 뭐요? 그들은
이런 물질적인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서로에게 위로를 주는 것이 중요했어. 이연에서도 똑같이 없지만 경제적으로 빈곤하지만 같이 서로를 위로해 주던 것, 그것이 중요했는데 여기서도 똑같이 서로를 위로해 준 것, 또 서로를 위안으로 삼은 것, 그것들이 중요한데 거울 면드라 그랬으니까 흥부 부부의 얼굴이죠. 여기서 뭐는 얼굴 면자니까 흥부 부부의 얼굴 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이 흥부 부부의 얼굴이 서로 웃어주던 것들이 더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1년과 똑같이 정신적인 것이 더 중요해 라고 말하고 있고요. 3년을 봅시다. 웃다가 서로 불쌍해 서로 구수를 나누었으리. 웃다가 서로에게 서로를 이렇게 위로하고 또 위안해 주면서 그러면서도 서로 불쌍해서 구수를 나누었다. 그래서 구수는 아마 눈물 정도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서로가 불쌍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나누었을 거야. 그러나 금시 절로 면에 얼굴에 이렇게 서로가 불쌍해서 눈물 짓다가 서로의 얼굴에 구슬까지 서로를 부끄리며 부끄러워하며 먼 물살이 가다가 소스라쳐 반짝이는 것처럼 서로 놀래. 자, 서로를 이렇게 바라보면서 박을 타다가 서로가 너무 불쌍해서 눈물을 흘렸어. 그러다가 이 눈물 흘린 것이 부끄러워서 서로 소스라쳐 놀라면서 본 웃음 물살을 지었다고 생각해 보아라. 그러니까 자, 처음에 웃으면서 박을 타기 시작했어요. 박을 탈 때는 물질적인 것보다는 서로를 위로하고, 그죠? 정신적인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없어서 형편이 너무 안 좋으니까, 그죠? 그들 처지끼리 위로해 주다가 다시 그 웃는 모습이 불쌍해서 눈물을 흘리다가 눈물을 흘린 것이 부끄러워서 깜짝 놀래서 원래 웃음을 지었다는 것이죠. 원래 웃음을 지었는데 그것들을 한번 생각해봐 라고 하면서 뭐라고 했어요? 명령하고 있죠. 누구에게? 청자에게. 여기서 청자는 누가 될까요? 독자가 되겠죠. 그죠? 청자는 독자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독자에게 뭐하고 있어요? 말을 건네고 있어요. 말을 건네는 어조니까 누군가에게 청자를 설정해서 너 듣고 있지? 라고 하면서 말을 건넸어요. 이렇게 말을 건넸어요. 이런 것은 들으라 라고 하고 이제 말을 건넸어요. 이런 것을 뭐라고 해요? 대화체라고 합니다. 자, 대화체라는 것은 뭐라고요? 청자를 설정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 듣고 있는 것처럼 말을 건넸어. 그러면 대화체고요. 그런데 여기서 구별해야 될 게 대화체랑 실제의 대화 혹은 대화 구조와는 다르다는 거예요. 대화 구조나 대화는 실제로 누군가가 청자가 이 화자가 말하는 것을 듣고 대답까지 했어. 그러니까 말을 주고 받으면 대화가 되는 거고 청자를 설정해 놓고 이야기를 하고 있으면 대화체가 된다는 거 기억해 두시고 그것이 확실히 문제다. 그러면 문제가 실제 문제라는 것이 아니고 중요하다라는 뜻으로 쓰였다고 했죠. 자, 그래서 이 시는 뭘 통해서 이 명령형 어미를 통해서 대화체를 통해서 독자들에게 강조하고 있어요. 뭘 강조하고 있나요? 흥부부가 박을 탈 때 물질적인 것보다는 서로를 위로하는 정신적인 것을 추구했던 것처럼 우리 독자들도 이 물질에 얽매이지 말고 서로를 위로해주고 서로의 얼굴에 웃음을 지어주던 그런 정신을 가져라. 즉 물질보다 정신적인 가치를 좀
중요하게 생각해라 라고 명령적 어조를 통해서 강조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시는 교훈적인 시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우리에게 물질적인 것보다 정신적인 가치를 좀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살아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화자는 지금 뭐 하고 있는 상황입니까? 화자는 지금 흥부 부부의 모습을 떠올리면서 명령적 어조, 의지적 어조로 뭘 전달해요? 교훈을 전달한다. 그럼 그 교훈이 바로 주제가 될 건데, 주제는 뭐야? 정신적 가치를 무엇보다? 물질적 가치보다 중요시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네요. 자, 그러면 우리 표현법을 한번 살펴봅시다. 내용 파악했으니까요. 자, 1년에서 보면 헤아려 보라 명령형 어미를 통해서 청자에게 어떤 행동을 요구하고 있고요. 금이 문제리 황금 벼이석이 문제리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의문형 문장을 통해서 의미를 강조하고 있죠. 금은 문제가 되지 않아, 황금 벼이삭은 문제가 되지 않아. 이런 표현법을 뭐라고 그래요? 설의법. 그렇죠? 설의법. 의문형 문장 구조를 통해서 반대로 해석할 수 있는 의미를 강조하는 것. 설의법을 사용해서 물질적인 가치보다 정신적인 가치가 더 중요하다는 주제를 강조하고 있고요. 또 하나 문제리 무엇이 문제리 비슷한 문장 구조가 반복됐어요. 비슷한 문장 구조 황금 벼이석이 문제리 금이 문제리 라고 하면서 비슷한 문장 구조를 연달아 반복했어요. 이런 것을 뭐라고 그래요? 대구법. 연달아 나왔으면 대구법이고 띄엄띄엄 나왔으면 비슷한 문장 구조의 반복, 통사 구조의 반복 같은 말이죠. 자, 그러면서 그것이 확실히 문제다 강조하는 거죠. 그래서 얘는 반어법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것은 정말 문제가 있어 라고 본다면 반어법이죠. 반어법 반대로 말한 거예요.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자, 1년에서 세 가지 표현법 살펴봤죠. 설의법 하나, 그 다음에 대구법 하나, 여기 반어법 하나 살펴봤고요. 2년에서는 특별한 표현법이 없고 3년에서는 가다가 뭐뭐 했을 것이다. 그러나 뭐뭐 부끄러워하며 뭐뭐 하듯 이시 나왔으니까 뭐뭐 하듯 직유법은 다른 말로 비유법의 범주에 속하니까 비유법이라고도 하고요. 또 명령형 문장 사용했고요. 그래서 주제를 강조하는 거고요. 그것이 확실히 문제다. 반어법 나올 수 있고 자 그러면서 그것이 확실히 문제다. 여기도 그것이 확실히 문제다 라고 똑같은 문장 구조의 반복 나왔고요. 자, 이렇게 다양한 술사법을 통해서 뭘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정신적 가치를 더 소중히 여기자. 물질적 가치보다 이 주제를 강조하고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성격이 전통적이래요. 왜? 전통적 소재 박을 통해서 우리 전통 구비 문학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흥부전이라는 소설을 통해서 주제를 강조하고 있으니까 전통적 성격이 있고 회상적, 뭘 회상하는 거예요? 흥부 부부의 모습을 떠올리고 있으니까 회상적이고요. 왜냐하면 또 왜 또 회상적이라고 할 수 있냐면 흥부전이라는 소설을 회상하면서 쓰고 있으니까 고전적이에요. 왜냐하면 흥부전이 고전 소설이니까 라고 할 수 있고요. 제재는 박타는 부부이고 가난한 삶의 애환과 극복이라고 했는데 애환이 뭐예요? 슬픔. 근데 그들은 극복하고 있어요. 어떻게요? 서로에게 웃음살을 건네면서 극복하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네요. 고전소설에서 제재를 끌어왔어요. 고전소설 흥부전을 모티프로 하고 있고 1년과 3년이 형식면에서 유사하다. 한번 볼까요? 1년 문제리 헤아려보라 문제다. 완전 똑같네요. 그럼 1년과 3년이
비슷한 문장 구조야. 처음과 끝년이 반복됐어. 그러니까 이걸 뭐라 그래요? 수미상관인데 완전히 똑같은지 약간 다른지 볼까요? 약간 달라요. 그쵸? 그래서 수미상관의 변주라고 할 수 있겠네요. 자, 대화체 형식 아까 이야기했죠. 대화체. 말을 건네면서 또 명령까지 하고 있으니까 대화체. 그래서 사용된 표현법이 대화체 있고 수미상관 문장구조 반복, 또 대구법도 있고 반어법도 있고 의문형 문장구조 서리법도 있네요. 다양한 표현법이 사용되었다는 거 확인할 수 있죠. 자, 그럼 17번 문제 봅시다. 자, 화자는 어떤 상황인가 볼까요? 화자는 뭐 하고 있는 화자인가 볼까요? 박을 사이에 둔 흥부 부부의 모습을 뭐해 볼 것을 권유하고 있죠. 뭐해 보라, 생각해 보라 라고 했죠. 상상해 봐. 그래서 그들의 모습을 그려보며 그들을 닮아라. 어떤 모습? 정신적 가치를 중요해서 가난하지만 서로에게 웃음살을 건네던 그 모습을 생각해 보라고 권유하고 있고요. 상황은 흥부 부부가 박을 사이에 두고 울고 있으며 뭐한 삶 속에요? 가난한 삶 속에서도 서로를 뭐 하고 있어요? 이해하고 위로하고 있죠. 하는 사랑하는 모습이 드러나 있고요. 태도, 물질적 풍요에 얽매이는 현대인의 모습을 뭐예요? 비판, 부정적으로 보고 뭐뭐한 정신적 행복의 소중함을 일깨워주고 있네요. 다음 문제 18번. 이 시의 표현상 특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어순을 바꾸어. 어순을 바꾼다는 것은 도치법이죠. 이 글에 도치법 있나요? 도치법. 어순에 바꾸는 도치법이 없는 것 같은데. 그죠? 도치법이 없었습니다. 도치법이 없었고요. 그 다음. 자, 도치법을 사용하면 문장에 단조로움을 피할 수는 있는데 도치법이 사용되지 않아서 얘는 틀렸고 2번 단정적 어조 뭐라고 했어요? 그것이 확실히 문제다 라고 평서형 어미를 쓰면 단정적 어조가 드러나요. 자, 평서형 어미가 뭡니까? 무엇이다 다 이렇게 평서형 어미죠. 뭐뭐 해라 이거는 뭐야? 명령적 어미. 그죠? 얘는 평서형 어미. 평서형 어미와 명령적 어미, 명령 어미를 통해서 단호함을 드러내고 있네요. 바뀌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바람직한 삶의 자세를 제시하고 있어요. 여기서 바람직한 삶의 자세는 물질적인 것보다 정신적인 가치를 중요하자고 말하는 거죠. 3번 독자에게 말을 건네는 듯한 대화체 있죠. 뭐뭐해 보라. 대조적 의미를 지닌 시어가 있네요. 뭐가 대조예요? 서로 상반되는 의미가 상반되는 게 대조적 시어인데 바로 이거죠. 그죠? 금, 황금 벼이삭 부정적인 거. 화자가 부정적으로 보는 거 물질적인 가치고요. 웃음의 물살 긍정적인 거. 그래서 얘네와 얘가 대조를 이루죠. 그래서 대조를 이루는 시어가 있으면 상징적 시어라고 합니다. 대조적 의미를 지닌 시어를 제시해서 주제의식, 즉 상징적 의미를 가진 시어를 통해서 주제를 강조하고 있다. 맞는 말이고요. 고전소설의 내용을 끌어들여 흥부전 시대를 뛰어넘는 보편적 가치를 강조한다. 보편적 가치는 뭐냐면 누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것. 그죠? 정신적인 것이 더 중요하죠. 물질적인 것보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중시하는 바람직한 가치가 되겠어요. 19번 이 시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번 금과 황금 벼이삭은 흥부부부가 추구하는 바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나요? 추구하는 바가 아니고 그들이 추구하는 것은 웃음살을 건네는 것, 즉 정신적인 가치니까 틀렸고 그것이 확실히 문제다 해서 문제는 물음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중요한 것이라는 것이 의미죠.
그러니까 묻는 게 아니라, 즉 묻는 게 아니라 중요한 것이라는 의미를 강조하기 위해서 서리법을 썼다라는 이야기고요. 4번 거울면은 흥부부가 서로를 바라보고 살고 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죠. 서로를 바라보면서 위로해주고 살고 있어요. 본 웃음은 박덩이를 사이하고 흥부부부가 지을 수 있었던 본디의 순수한 모습이라고 했죠. 본래의 순수한 모습, 본래의 순수한 모습. 본 웃음살 맞고요. 다음 문제 20번. 이 시를 추천하기에 가장 적절한 사람은 뭘까요? 물질에 얽매인 사람에게 추천할 수 있겠죠. 물질에 얽매이지 말고 정신적 가치를 추구해 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죠? 자, 그러면 적절한 사람 1번. 상사와 갈등을 빌어 힘들어하는 직장. 이거는 물질과 정신의 문제가 아니니까, 인간관계의 문제니까 적절하지 않죠? 공부보다 우정의 소중함. 이것도 그냥 공부냐 우정이냐는 물질이냐 정신적이냐 이것과는 관계가 없고요. 성æl고로 인해 좌절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런 시리에 빠져 좌절에 빠진 사람들에게 가장 아버지, 그죠? 가족의 대표에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죠. 가난해도 괜찮아. 서로를 위로해주고 서로에게 웃음살을 건네주면 괜찮아라고 흥부부부처럼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직장을 구하기 위해 동분서주하는 아주 바쁘게 준비하는 취업준비생에게 정신적 가치가 중요해라고 말하면 좀 이상할 것 같죠. 적자생존의 원리를 신봉하는 기업인. 적자생존은 뭐냐면 환경에 적응하는 생물은 살아남고 적응하지 못하는 생물은 도태된다는 영국의 학자가 말한 것이죠. 그러니까 강한 자가 살아남는다는 뜻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과는 가난과 물질과 정신과는 관계가 없을 것 같네요. 마지막 21번 문제. 보기에 비추어 이 시를 감상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찾는 문제네요. 판소리 흥부가라는 것은 원래 이제 구비문학이라고도 하고요. 설화라고도 해요.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던 이야기, 구비문학인데 이것이 조선 후기에 판소리로 공연돼요. 판소리. 조선 후기에 이제 대중문화죠. 그죠? 여러 사람들 앞에서 공연을 하는 거예요. 시장바닥 같은 데서. 그러면 그렇게 되던 판소리로 공연되던 것이 이것이 소설로 정착이 되는데 그런 소설을 판소리계 소설이라고 해요. 이 판소리계 소설이 다시 신소설로 창작이 되어 그런 다음에 우리한테 전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구비문학적 성격을 가진 것은 우리가 뭐라고 부르면서 알고 있냐면 전래동화,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던 동화, 전래동화라고 해요. 네, 이 우리가 알고 있는 거 전래동화. 그런데 이제 언제 쓰여진 거예요? 조선 후기에 쓰여진 거예요. 판소리를 그대로 이어 적어 놓은 거죠. 그래서 이 전래동화는 내용이 완전 일치하지 않고 조금 달라. 그래서 이본이 많습니다. 조금 다른 내용이 많아요. 근데 전체적인 주제는 똑같죠. 왜냐하면 판소리는 한 곳에서 어떤 배우도 한 사람만 있는 게 아니고 창하는 사람이 여러 사람이 불렀을 거 아니에요. 그것들을 또 기록하는 사람도 여러 명이겠죠. 그래서 약간씩 다른 부분이 많아요. 특히 가장 많이 다른 게 토끼전 같은 경우에는 이본이 정말 많습니다. 토끼전도 역시 구비문학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그죠? 전래동화로부터 시작됐잖아요. 그래서 이런 걸 말하는 건데 일단 보기를 한번 봅시다. 자, 보기. 판소리 흥부가는 극단적인 궁핍의 상황을 가족애로서 극복한다. 굉장히 어려운 궁핍의 상황인데 가족애로서 극복하는 모습을 통해서 민중들의 건강한 삶을 제시했대요. 그런 점에서 좋은 결과가 있다. 자, 안일이와 창, 비장한 장면과 익살스러운 장면을 교대로 제시하는 게 바로 판소리죠. 그래서
긴장과 이완의 매력을 준다. 자, 그럼 긴장한다는 것은 뭔가 스토리가 긴박하게 이어진다는 건데 판소리 할 때는 긴장되는 부분이 바로 창 부분입니다. 창은 바로 노래하는 거죠. 노래하는 부분에서 이야기를 빨리빨리 진행하면서 이 관중들이 긴장을 느꼈다가 또 이완되는 부분이 바로 여기에요. 익살스러운 장면을 교대로 한다. 익살스러운 장면이 바로 이완 부분인데 여기는 창이 아니고 긴장 부분이 창이었다면 여기는 이야기 부분이라고 해서 이야기를 판소리에서는 안일이라고 해요. 여기는 이야기, 그냥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방식으로 그때 말이야 흥부는 이렇게 박을 탔는데 이런 생각을 가졌어 라고 말하듯이 하는 거고, 창은 노래예요. 흥부가 기가 막혀 이렇게 노래로 하는 부분, 이 계속 번갈아 가면서 반복돼요. 한번 창을 하고 안일이, 그 다음은 창 안일이가 반복되는 게 이제 판소리의 특징입니다. 자, 이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한번 봅시다. 1번 민중들의 건강한 세계관을 부부애에서 찾아냈다. 여기서 뭐라고 했어요? 가족애로서, 그죠? 건강한 세계관을 구축하고 있다고 했죠. 그러니까 얘는 맞는 말. 2번 흥부가에서 제시된 윤리를 현대적으로 계승했네요. 흥부가에서 황금벼에서는 문제가 되지 않아. 오늘날도 돈 그거 문제가 되지 않아. 정신적인 가치가 중요해. 이거는 보편적인 가치라고 했으니까 그대로 계승된 거 맞죠? 산문과 운문을 교대하여 판소리의 리듬감을 계승하였다. 여기 판소리의 리듬감은 있나요? 자, 판소리라는 것은 리듬감은 노래에서 찾을 수 있는데 이 노래는 사음보 혹은 삼음보가 반복되면서 리듬감이 느껴질 거예요. 아니면 안일이에서도 느껴질 수 있어요. 사음보를 계속해서 반복한다든가. 그런데 이 시는 현대시잖아요. 그래서 현대시는 음보의 구별이 없습니다. 자, 얘를 어떻게 끊어 읽을 거예요? 원래 삼음보, 사음보는 어디에서만 나타난다고 그랬죠? 오늘 수업 때도 했는데 삼음보는 고려가요 김소월시에서 나타나고 사음보는 시조와 가사에서만 나타나고 현대시는 음보가 겉으로 드러나지 않고 단지 시어의 반복 이런 걸 통해서 드러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얘는 틀린 말. 4번 판소리의 해학적 웃음. 해학이 뭐예요? 웃음을 주는 거예요. 웃음을 준다. 웃음을 주는데 좀 우스꽝스럽게 표현한 웃음. 을 상대방에 대한 신뢰의 웃음으로 변용하였다. 그렇죠? 원래 판소리라는 것의 특징은 해학과 풍자에 있어요. 해학과 풍자는 둘 다 웃음을 주는 건데 해학은 상대를 연민 어린 태도로 보면서 웃음을 주는 거고, 풍자는 상대를 비판하면서 우스꽝스럽게 표현한 것을 풍자라고 해요. 그래서 해학적 웃음을 상대방에 대한 신뢰의 웃음으로 변용 바꾸어 말했다라고 하면 맞는 말이고요. 그 다음 눈물과 웃음을 교대로 제시했다. 눈물, 웃음살을 막 웃다가 나중에 뭘 보였죠? 구슬을 보이다가 그것이 부끄러워서 다시 본웃음을 지었다고 했으니까 교대로 제시한 거 맞고요. 현실의 고난을 극복하는 판소리의 특징을 살려냈다. 맞아요. 자, 판소리는 이제 향유하는 계층이, 판소리를 보는 계층이, 관람객층이 주로 평민이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 현실 극복을 위한 하나의 이제 뭐라고 하죠? 방안으로 이 판소리를 공연했고, 그 공연을 통해서 공연을 관람하는 사람들은 뭔가 감정의 정화를 느꼈겠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수고하셨어요.